오늘 만나보는 차는 얼마 후면 저희 회사 차, 저희 회사 막내차가 될 아이오닉입니다. 현대 아이오닉을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최고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기존에는 각각 모터, 엔진 따로, 모터 따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최대 토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산한 것까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57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이오닉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떤 면을 봐도 이렇게까지 예쁜 현대차는 그렇게 흔치 않았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프론트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또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림입니다.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시면 이런 레이더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형으로 만든다거나. 네, 우리의 수건이었던 세로 LED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세로 LED를 안 박아준 거야? 어쨌든 지금 세로 LED가 들어왔고요. 여기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에어 커튼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연비에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네, 지금 LED 헤드램프는 아니고 HI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ED가 아닌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연비를 잴 때 헤드램프를 켠 상태에서 연비를 좀 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비 재는 모드에서는 헤드램프를 켜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LED 적용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특이하게 크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플라스틱인 거죠. 이걸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가 있나? 이 앞에 어쨌든 크롬이 전혀 안 들어간 현대차의 유일한 자동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특이한 건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은 밖으로도 나오잖아요.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게 어떤 디자인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단 남들과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쉐린 그린엑스 프리머시 MXM4라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네요. 친환경 타이어고요. 친환경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타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파팅 라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요즘 대유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만큼이 부서져야 되니까 이 몰랑몰랑한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난 엔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이브리드를 보여줄 거야, 이런 식의 그런 의미인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고, 덮개를 그냥 쑥 빼면 되는 게 아니라 덮개를 또 한번 이렇게 클립으로 또 막아 놓고 있어요. 아무나 이거 열지 마라 이런 거지. 난 아무나가 아니니까 열어도 될까요? 그래도 혼날 것 같아. 혼날 것 같아서 전 소심하니까요. 그래서 열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제거돼 있어요.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는 진공 펌프를 필요로 하는데 시동이 꺼지고 이러면 진공 펌프가 충분한 진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터 실린더는 모터로 대체되어 있고, 유압은 이렇게 별도로 따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냉각수가 여기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냉각수는 결국에 모터를 식히기 위한 겁니다. 모터가 고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상세한 구조는 보셨으니까 대충 아시죠? 이미 다 보셨죠? 다 보셨으니까 굳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엔진룸도 보면 아반떼하고 너무 비슷한 엔진룸을 갖고 있단 말이죠. 시빅하고 좀 비슷하죠? 리어는 시빅 느낌이 좀 나고요. 컬러도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포드 느낌도 살짝 나고 하는데, 포드를 디자인한 사람이 현대차로 들어와서 또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 포드에서 영입돼서 이 차를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촥 제껴지면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이 차는 중저가 차량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보면 도어 트림 쪽에 손잡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아주 똘똘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아이오닉 예쁜데요. 이 해치백 스타일의 자동차들은 다 이렇게 실내가, 트렁크 공간이 다 넓습니다. 다 넓고 다 편리하고, 넣는 이 구멍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나 큰 짐을 넣을 때 아주 쉽게 넣고 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큰 장점인데 우리나라에서 해치백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오닉이 만약에 잘 팔리게 되면 한국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 아주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 차는 친환경 차다 보니까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제공해 주지는 않고 스페어 타이어 수리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어 타이어를 필요한 경우 미국 같은 시장에선 스페어 타이어를 넣을 수 있도록 해놨죠. 여기 보면 배터리가 12V 배터리가 차량의 등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 12V 배터리 공간은 여기 있습니다. 난 왜 안 보고도 아는 거야? 아무튼 여기 그 배터리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 12V 배터리는 고압 배터리 충전기에서 충전을 해서 배터리로부터 연결돼서 전압을 강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충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리어 우퍼 스피커가 이렇게 트렁크 안에 들어 있고요. 인클로저도 제대로 짜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네요. 오디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닫히는 느낌도 좋은데? 현대차가 옛날의 현대차가 아니라니까요. 오. 엥? 이거 아반떼보다 더 좁네요. 아반떼만큼 좁은 건가? 이게 머리 공간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건 조금 의외인데요. 다 젖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야 되는. 이거 아반떼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전히 갖고 있네요. 아쉽다.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다라고 느낄 수는 없지만 뭐 타는데 부족해 보이진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뭐 소형차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뭐 준중형차 특유의 그런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 공간입니다. 그냥 아반떼랑 똑같네요. 아반떼하고 다른 점은 약간의 인테리어 부분, 그리고 이 차는 아반떼보다 비싼 차니까 여기 그물망을 또 더해주네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차이로 느껴집니다. 스티치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투싼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이 차 처음 나왔을 때 벗겨야 되는 그런 거 같이 보였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단 조금 낫긴 합니다. 조금 나은 거예요. 많이 나은 거 같진 않네요.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라고 하지 않고 부팅이라고 한다죠. 아무튼 부팅이 됐어요. PRND S. 좋은데? S 모드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S 모드가 없었잖아요. 현대차가 드디어 S 모드를 넣어줬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니까 정말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계기판이 예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바뀌는 것까지 보여주네요. 아이패드를 꽂을 수 있는, 아니면 뭐 태블릿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자랑하는 부분인데요. 뭐 자랑할 부분이라고 하기는 뭐 그냥 그런 공간이네요. 버튼이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치면 되는 그런 방식의 버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잘 보이죠. 이런 것들 꽤 신경 쓴 것 같고,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좀 기아차처럼 좀 바꿔줘 했는데 결국에 바꿔주니까 기분이 또 좋네요. 뭐 디자인이 닮았다 이런 거보다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버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결국 나올 것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딱 아반떼급의 자동차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아반떼보다는 훨씬 화려한 실내를 갖고 있구나, 뭐 많이 노력은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입니다. 실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네요. 썬루프도 똑같고. 컬러 다 예쁜데? 지금 제가 다양한 차들을 봤는데요. 아이오닉의 컬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예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빨강도 하얀색, 파란색 등등등등 뭐 이것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컬러들도 굉장히 야리꾸리한 그런 애매모호한 색이지만 굉장히 예쁜 색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차로서는 도전이기도 하고 그만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노력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 차가 정말 시장에서 잘 판매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차를 직접 구입해서 장기 시승을 통해서 정말 이 차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하나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흘러 있는데 사실 이 차는 친환경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동을 온 해놔도 어느 정도 있다가 시동이 꺼지고 그래야 되는데 시동을 너무 많이 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계속 나오면서 수증기가 이렇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죠. 배터리가 절반 이상 차 있는데도 굳이 공회전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는 공회전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기차와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현대차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전기차처럼 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단 말이죠. 제가 하이브리드 구매자라서 알아요. 이번에 구매했으니까요. 어쨌든 전기차 모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